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아직 역시 안 됐나? 너무 시작해. 1분 남았네. 자,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자, 올해 또 퀴즈를 열어놓고 중국이요. 또 예전에 또 벡터 공간동의 방정식하고 오늘 새로운 거 하나 줄 거야. 항상 이렇게 그때마다 이제 자료가 바뀌지, 그지? 그만큼 이제 발전하고 있고 또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뭘 하냐면 어디까지는 기억은 안 되지만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복습을 한번 하면서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일단 기출문제집을 사면 제일 먼저 기출문제집은 한 8월 초 시작하는 게 이제 벡터. 벡터는 기출문제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확률 통계에 들어가는데 일단 받아봐. 자, 이게 좀 주관일 거고 공간의 방정식은 안 가져온 사람은 페이퍼를 올렸으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요. 너무 되는 거지. 시간 거 알고 온 거야? 수학인 줄 알고? 네. 여기 있고. 공간도에 이게 있어요. 넌 안 받을 거니까. 새로 왔어요? 벡터인데 벡터는 한다고 하죠. 일단 먼저 바꿔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도 열어 이거 있잖아. 벡터를 해본 적 있니? 옛날에 2학년 때 예. 오케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어려울 텐데. 자료. 페이퍼. 자, 이제 공간도의 방정식하고 1번 거 정리학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내거 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했던 공간도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실력 정성을 정확히 잘 복습이 돼야 돼요. 그 복습이 안 되면 그거하고 이제 우리가 1번 문제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테크닉이 좀 많아지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벡터의 공간도의 방정식이라고 요거 실력 정석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거 몇 개 풀고 그리고 1번에서의 입시에서의 풀이 방법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뭐냐면 벡터의 끝을 향해 가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벡터를 하는 건데 거의 이제 그 끝을 향해 가고 오늘이 벡터의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최종점에 와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는 그 안에 우리가 기출문제에 나오는 벡터를 푸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한 70% 이상 들어있다. 그래서 1번 거 있죠. 오늘 준 거 1번 책에서 선생님 뽑아놓은 거 그거를 잘 오늘 선생님이 공간도용 방정식 벡터에서 실력 정도를 푸는 방법하고 그리고 1번 책에서 푸는 방법 그 두 개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수가 있다. 늘 강조하지만 벡터는 무조건 1번 대학 입시 100점 만점이 20점이다. 안 나오는 대학이 없다. 100% 나오니까 벡터는 완벽하게 해야 돼. 완벽하게.
10개 중에 8개 대학이 20점, 2개 대학이 뭐 7점 정도에서 무조건 나와요. 벡터를 모르면 합격을 보장받기가 어렵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오늘 수업 내용이 기출문제의 해법의 약 70%의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공간도형의 벡터 방정식, 공간도형의 방정식의 정석의 풀이 방법과 이따가 1번 책의 풀이 방법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벡터 중에 1번에서 출제되는 벡터 중에 70%가 공간도형, 30%가 평면도형이에요. 공간도형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벡터 방정식을 선생님이 이 정석 가지고는 다 한 번으로 내 기억하는데, 여기에서 몇 개만 다시 복습을 하고 1번 풀이 방법하고 비교하는 공부를 해서 한 1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면 돼요. 그걸 완벽하게 외우면 되고 어디까지 했냐면 평면의 방정식에서 이거 필기 다 안 했지? 필기 다 한 건 여기 안 했어 우리가? 여기 내가 오래돼가지고 공간도형의 방정식 벡터 필기 한 사람 채연이 다 했지? 어디까지 했냐? 저를 직사의 방정식은 다 끝난 걸 확실하고 그리고 평면의 방정식 여기까지 했어요? 6페이지까지? 그리고 12페이지를 했지. 12페이지를 했고 자 요거 먼저 했고 오케이 공간도형 방정식 여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면 이제 공간도의 방정식이 잘 됐네. 정석으로 몇 개,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한 4-5개 들어나갔네. 공간도의 방정식에서 어디로 가냐면 공간도의 방정식에서 공간도형의 식은 다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오케이? 그것도 하긴 힘드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 문제를 풀게요. 문제를 풀면서 공식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 자, 평면의 방정식에서 몇 페이지로 가야 되냐면 6페이지를 한 것 같아요. 6페이지. 이제 6페이지를 했고 그 다음에 6페이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핵심이 된다고 생각되는 몇 번을 했냐면 12번을 한 것 같아요. 12번 표시해야지 12번. 9페이지에 12번. 맞죠? 오케이? 이렇게 간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뭐냐면 평면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뭐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뭐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렇지.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은 공식 하나만 떠올리고 이제 문제를 풀게요. 그리고 1번과 비교해서 외워야 될 때 10문제 딱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어야 되는데 평면의 방정식은 그렇지. 일단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평면 위에 뭐가 주어져야 돼요?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평면 위에 한 점이 주어져야 돼요. 이 한 점을 우리가 x1, y1, z1이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뭐야? 수직인 무슨 벡터? 법선의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죠. 그랬을 때 한 점이 주어지고 이 평면의 수직인 걸 수직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평면의 방정식은 A의 x-x, B의 y-y1, C의 z-z는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우리가 전개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 이꼴 0.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이게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자,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서 이 D는 뭐라 하냐면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전개했을 때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Z 이게 바로 뭐냐면 D로 바뀐 거죠. 어차피 얘는 무슨 수가 되니까 상수가 되니까 그죠? 왜냐하면 X와 Y는 Z1이 주어지는 거고 A, B, C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중요한 거죠. 얘가 A, B, C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법선의 벡터의 성분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이 식을 유도하는 건 다 했어요. 그지? 그걸 또 하지는 않겠다. 이제 이걸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필수에서 6번을 풀었어요. 필수에서 6번을 6등이죠. 그리고 이 평면의 방정식에서 제일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보기 6번이라고 그랬어요. 보기 6번. 보기 6번. 그치? 걔가 무지하게 많이 쓰인다. 즉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졌고 세 점을 주어졌을 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그렇죠. 세 점을 다 집어넣어서 문자는 4개지만 식은 몇 개? 3개. 오케이? 식은 몇 개? 3개를 구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기 6번을 우리가 하고 그치? 보기 6번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딱 정말 중요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하나 거기 집어주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하나 뭐냐면 필수예제 12번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필수예제 12번을 왜? 필수예제 12번이 4개의 점을 주고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하나는 꼭지점으로 해서 4면체 뭘 구하고 부피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네. 이게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필수예제 6번을 풀고 그 다음에 보기 6번 필수예제 12번으로 가는 게 지난 시간까지의 선생님 강의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되냐면 왜 얘가 중요하냐면 이 필수예제 12번을 푸는 게 쉬운 방법이야. 그리고 이제 1번에서 제시하는 풀이 방법이 얘하고 어떻다 다르다. 그걸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실력 정석에서 얘기하는 평면의 방정식의 풀이와 1번에서 우리가 주로 강의에 쓰는 테크닉 두 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거의 공관도형에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수준 높은 대학들의 출제 유형의 90%를 차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필수예제 12번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예제 12번만 하나 풀고 그리고 이제 필수예제 7, 8, 9 이렇게 풀고 1번 책으로 넘어갈게요. 1교시는 실력 정석의 직선의 방정식 평면 공반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평면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다. 자, 필수예제 12번을 지금 풀어요. 자, 필수예제 12번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선생님 써줄 거야. 뭐라고 쓰냐면 오늘 나눠준 1번 교재의 풀이 방법과 비교.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가 20점을 낮을 수 있는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 필수예제 12번을 풉니다. 프린트가 없는 것 같아요. 올렸는데 어제 그래서 내가 탭에 올렸잖아. 그지? 근데 하나 있어요. 남았으니까. 자, 그래서 필수예제 12. 커피를 아주 우아하게 듭니다. 정말. 자, 12번을 보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거하고 이따가 이제 쌤 1번 책의 문제 푸는 거 두 개 정말 잘 비교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로 풀면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5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제로
자, 뭐 공부한 내용 중에서도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뭐 한 60%. 1번 프리로만 풀어야 되는 게 또 한 40% 이렇게 돼요. 그거 비교해서 잘 알아두면 되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평면 O니까 얘는 문제가 뻔한 거야. 어? 다 알다시피. 하지만 뻔한 문제는 항상 기준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면체가 된다는 거야. O에 A에 뭐가 돼? B가 들어갔다. 결국은 이 3면체 뭘 구하는 거니? 부피를 구하는 거야, 부피를. 오케이? 부피를 구하는 건데 1, 2번은 이제 뭐 중간에 그냥 들어간 거야. 2, 3번은 그렇고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건 부피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부피를 구하려면 당연히 뭐니? 밑면적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여기에 높이가 될 거 아니니, 그렇지? 결국은 얘는 문제가 밑면에 뭐가 돼요? 넓이에다가 높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구하면 되니? 예?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여기 있는 점에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있는 게 가장 쉽단 말이야. 결국은 얘는 뭐가 되냐면 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 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요 h는 점과 뭐가 돼? 평면 간에 뭐가 되니?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저 하나 들고 들어와. 자, 유미랑 다 들고 들어와. 이해가니? 그랬을 때 되고 그 다음에 부피니까 밑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 될 거 아니니? 이 밑면적은 벡터 뭐가 있어? 벡터 OA하고 벡터 OB 가지고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S는 2분의 1의 루트 얼마가 되니? 벡터 OA의 크기의 제곱 벡터 OB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OA의 내적을 벡터 OB의 내적이면 이걸로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 얘를 여기에다가 ax 플러스 bi 플러스 cj 플러스 d 이퀄 0에다가 얘네들 대입하면 식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겠지. 문자는 4개고 식이 3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한 문자로 무한히 바꿀 수 있으니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응? 자, 이게 공간등의 방정식 벡터 어떻게 선생님 올려준 거야? 12번 문제야. 자, 이렇게 해서 1교시에는 이제 평면의 방정식, 우리나라 방식으로 쉽게 푸는 것들, 그 평면의 방정식을 공부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걸 정리하고 2교시부터 1번 책으로 비교 공부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서 하는 건 여러분들의 문제니까.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그렇게 안 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구해요. 응? 이렇게 안 구하면 어떻게 구하냐면 벡터 OB하고 벡터 OA하고 여기 C, 요걸 H라고 했을 때 C, H가 서로 수직이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그 두 개만 잘 구별을 해라. 응? 그리고 또 출제가 많이 되는 삼각형 OA 만들어서 하는 그것만 구별을 하면 잘 된다. 자, 그래서 12번은 이렇게 해서 풀어. 다 풀진 않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점짜리도 다 풀 줄 알아야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거야. 점수가 높은 것만 잘 푼다고 해서 대학 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2번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는 꼭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은 이와 같은 평면의 방정식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고, 보기 6번부터 출제가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출제되지 않고 이 형태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거기까지 정리를 한 거고, 이제 잔잔한 거 좀 정리를 할게요. 그렇지?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이제 7페이지로 가시죠. 7번, 필수예제 7번.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 건 뺄게요. 이번에는 안 하는 건 빼고. 자, 이제 7번은 7점짜리 또는 약대, 치대, 수위의
수의대 중에서 이제 4, 5위권으로 이제 좀 내려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푼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평면이 이루는 예각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뭘 갖고 했니? 두 개의 뭐 방향 벡터를 가지고 있죠. 평면. 근데 여기는 뭐니?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거는 뭘 가지고 했냐면 두 방향 벡터를 가지고 했고, 얘는 두 평면이 이루는 뭐가 돼요? 각이니까. 자, 각을 구하는 건 내적밖에 없어야 되죠. 성분이 주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1번에다가는 그냥 그걸 써보자 이런 얘기야. 평면을 나타낼 때는 뭐가 되냐면 방향 벡터가 아니라 이게 무슨 벡터니? 법선의 뭐가 되니? 벡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법선의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7번에 1번에다가 법선이 이루는 뭐? 두 법선이 이루는 각. 그 법선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랬죠. x, y, z 앞에 있는 개수가 법선의 벡터니까 걔네들이 이루는 걸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되겠니? 응? 자. 2번은 지금도 나와요. 2번. 1번은 안 나오더라도 너무 쉬우니까. 응?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거. 그 다음에 법선과 법선이 이루는 거. 오케이? 그거는 쉬우니까 잘 안 나오는데 이제 2번과 같이 뭐가 나와요? 2번과 같이 뭐가 되냐면 오케이. 자, 2번과 같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는 뭐가 돼? 직선이고 하나는 뭐가 돼요? 평면. 그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직선이 나오면 봐봐.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직선이 하나가 아니면 몇 개? 두 개면 만나면 뭐가 생기니? 교점. 이제 만나면 교점이 생기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가 각이 생기잖아. 얘네들은 방향 벡터를 가지고 구한단 말이야. 만나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랬니? 두 직선 사이에 뭐 거리, 꼬인 위치잖아. 서로 수직일 때가 되는 거. 다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뭐가 되냐면 평면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 평면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평면을 다룰 수 있어요. 저기. 필수예제 6번으로. 평면과 평면이 있으면 만나면 뭐가 생기니? 직선. 응?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 풀어. 그리고 또 뭐가 생기니? 이렇게. 만났다고 치면 여기 또 뭐 각이 생기죠? 오케이? 그리고 또 뭐가 생겨? 평면과 직선이 만나면 교점이 생기니까 이거 구하라. 그리고 당연히 평면과 이 직선이 만나면 각이 생기죠? 이건 7점짜리란 말이에요. 5점이나. 그래서 지금도 나오는데 이게 나온다는 거지. 기출문제 좀 사라 그랬죠. 자, 네? 기출문제 좀 나왔어요. 뭐랬고. 어떤 사람한테 알려줄 때 사면 되고. 지금도 나와요. 나중에 기출문제 집에 봐요. 한 5개 정도 대학에서는 평면과 직선에 이루는 각을 구하라. 이거 5점짜리로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그거를 풀어가시는. 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 교재 하나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평면과 직선을 이루는 각은 뭐가 되냐면 여기 이렇게 뭐가 돼? 선을 이렇게 갔을 때 요 각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보면 얘는 이렇게 뭐가 주어지냐면 방향 벡터가 주어지고 여기에 D가 주어지고 방향 벡터가 주어지고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수직에 뭐가 돼요? 수직에 뭐가 되니? 법선의 벡터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놈은 요 놈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요 놈이. 그리고 이렇게 선을 봤을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요게 타겟이에요. 요게 예산이 요게 직선과 평면 요건데 우리가 구하는 건 요게 구해지게 됩니다. 요게 뭐가 돼요? 요게 타겟이에요. 요게 타겟이지만 구해주는 건 요거 뭐가 돼요?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뭐해준다? 구해준다. 선생님이 그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초등학교에서 강의하는 거지 이게 포인트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케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찾는데 여기에서 뭐가 돼? 이제 방향 벡터를 찾아야 돼. 방향 벡터 D를 찾아보자. 벡터 D.
그 얘는 어떻게 가냐면 주어진 식이 2에 x 플러스 그 다음에 3에 y 플러스 얼마니? 3. 이렇게 나왔다. 이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뭐냐면 방향 벡터는 뭐라 그랬어? 직선의 방정식은 L의 x-x1, M의 y-y의 1, z의 z-z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뭐가 돼? x 앞에 있는 요게 뭐가 되니 요게 바로 뭐지? 방향 벡터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요 앞에 개수가 전부 다 얼마일 때?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z 앞에 개수가 1일 때 분모가 방향 벡터가 된다는 걸 다시 리마인드 해서 양변을 얼마로 나누자? 6으로 나눠야죠. 6. 그렇지? 6으로 나눠야 뭐가 되냐면 3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3. 그 다음에 뭐가 돼요? z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향 벡터가 나온다. 방향 벡터가 3, 2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지나는 점도 구할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3, 0이 지나는 점이란 말이야. 얘가 지나는 점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돼? h를 구해서 뭐한다? 두 개의 뭐가 돼? 내적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하겠다. 이거예요. 산수니까. 자, 내적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뭘 가지고? 법선의 벡터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법선의 벡터는 x, y, g 앞에 있는 개수다. 써볼게. 개수도. 무슨 얘기냐면 법선의 벡터는 g 평면의 방정식이 얼마나 되어 있냐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z 이퀄 3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법선의 벡터가 3, 2, 마이너스 1이겠죠. 앞에 있는 개수. 얘는 3, 2, 마이너스.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이 여기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뭘 해주는데 내적을 가지고 세타를 구하란 말이야. 90도에서 빼면 되니까. 이해하니? 얘는 요즘도 가끔 나와요. 시대, 수의대, 2, 3위권, 그러니까 2위권 밑으로부터 이게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치대하고 수의대를 분류하는 학생들은 아마존라 되겠네? 오케이? 유제 8번을 한 1분에 맞춰서 나중에 집에 와서 풀어볼 줄 알면 되겠다. 그 다음에 공간의 제한식 직선 이걸 포함하는 평면 파의 방정식을. 자, 8번도 중요하네. 자, 8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우는 동안. 오케이. 이걸 지나고 직선을 포함하는 이거를 포함하는 평면의 뭘 구하라?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나? 얘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싹 지우고 이제 다시 합니다. 저건 외워야 돼. 오케이? 네? 자, 지울게요. 자, 지금 하는 거는 평면의 뭐가 돼? 방정식. 어제 선생님이 올린 자료 중에 공간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열어야 돼요. 공간 도형의 방정식.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어쨌든 복습을 하자. 이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도형과 도형이 지금 만나는 거거든. 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런 얘기야. 이렇게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뭐가 돼? 직선이 생기잖아요. 직선이 생기잖아. 평면이 이렇게 쭉 가면 되니까 뭐가 돼?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직선, 요 직선 하나일 때, 요 직선 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요 직선은 이 평면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평면과 이루는 직선이 되죠. 평면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혼자서 들리겠네.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그 평면이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직선은 똑같지만 평면의 무수히 어떻다? 많잖아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평면 중에 뭐라고 돼 있는 거야? 1, 0, 1을 지나는 건 하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얘가 얘를 말해. 그 얘는 어디서부터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야 이거 여기 봐. 응? 이렇게 있으면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 하나가 이렇게 있다. 또 직선 얘를 이거 또 해야 되나?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하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다시 이꼴 제로. 이거 맞죠? 직선. 평면이 아니고 뭐니? 직선이야 직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이 두 직선을 만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떠니? 무수히 어때요? 많지? 그지? 그랬을 때 이 빨간색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이 직선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ax 플러스 bi 플러스 c 플러스 k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제로. 요즘 도형의 방정식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벨 2에서 레벨 2 오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K는 뭐가 돼? 실수. K는 실수라고 놓으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K는 실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와 같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가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또 이렇게 교점이 있어요. 교점이. 그러면 이렇게 원과 원이 만나면 교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어때요? 많죠. 알고 있는 거지만 한 시간에 우리가 하면 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제로라고 놓고 얘를 x의 제곱에 y의 제곱에 a-x 플러스 b-y에 c 이꼴 제로라고 하죠. 모든 도형과 도형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간까지. 그 얘는 이 무수히 많은 이 원은 어떻게 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의 x의 제곱에 y의 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제로. 레벨 2하고 레벨 3에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 동해반대 풀게 되겠죠. 그치? 되겠니? 요번에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요거야 요거 여기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간 도형에서 이제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직선. 여기는 교점이지만 얘는 교점이 아닌 직선이 된단 말이야. 만나는 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나는 원이 평면이 어때요? 이렇게 무수히 어때? 대충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무수히 어때? 많죠? 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교점을 여기는 교선 요 놈을 포함 여기는 요 교점을 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무수히 어떻다? 많다. 걔네들을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아. 저기는 저거하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j 플러스 t. 왜? 평면이니까 성분이 하나 더 있지. 그리고 더하기 k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 이꼴 얼마니? 저 이렇게 가는 거예요. k는 뭐다? 실수 이렇게 놓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요 평면하고 요 평면 거기에 k를 우리가 이제 집어넣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평면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g 플러스 d 이꼴 제로 요 놈이
a-x 플러스 b-y c-z 플러스 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평면을 교선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은 이렇게 올라가다. 평면, 오케이? 되겠니? 이해가? 다 똑같은 이런 형태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구해내는 거, 얘를 구해내는데 지금 얘는 뭐가 되냐면 직선이 돼 있단 말이야. 직선이. 교선이 나와 있단 말이야. 여기는 요 놈. 되겠니?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우리는 필요한 건 얘를 써야 되니까 거기 주어져 있는 그 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찾아내야 돼요? 얘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어떤 평면이 만난 거냐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해가니? 자, 다시 한번 이쪽은 지울게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공간, 레벨 2. 그치? 레벨 2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금요일 날. 레벨 2 계속 할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한담방 선생님이 하시겠죠? 어떤 레벨 2 여태까지 했던 거 이어서 하고 나는 또 앞에서부터 레벨 3 하고 다 그게 기출문제 집을 풀기 위한 업그레이드 작업이에요.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공식은 다 알고 있느냐. 그리고 업그레이드로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빠뜨리고 있는 건 없는가 점검하는 걸 점검. 240문제 정도를 가지고 240문제만 완벽하게 다 외우고 있어도 내가 뭐라 그랬어요? 레벨 2, 레벨 3에 있는 게 내가 그동안 별표했던 것들이 딱 모아져 있는 거다. 어쨌든 좋아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x-3은 x-3은 또 뭐라고 되겠니? 3에 y-4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z-2 이렇게 있대요. 여기에는 얘가 뭘 나타내냐면 이걸 나타냅니다. 오케이? 되겠니? 이해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점은 요거를 지나는 여러 개의 평면 중에 하나가 어떠한 점을 지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얘를 쓰려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평면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지. 되겠네? 저기에서 평면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되겠네? 오케이? 여기에서 평면의 방정식 찾아내는데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네. 굉장히 쉬워요. x-3의 3에 y-1 그 다음에 둘째 뭐가 되냐면 3에 y-4는 마이너스 2에 z-, 이게 평면이에요. 얘도 평면이고 얘도 평면인 거야. 되겠니? 이 평면이 만나서 얘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야. 여기에 세 번째 이거 써도 돼요. 세 번째 책에서는 요 두 개 가지고 쓴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x-3은 마이너스 2에 이걸 이용해도 돼요. 이해가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양변에 얼마를 곱해? 3을 곱해요. 3을 곱하면 3x-9는 y 얼마? 4가 되나요? 맞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3x-y 마이너스 6번 하나 이게 여기 들어. 오케이? 되겠니? 그리고 자, 두 번째 여기 양변에 얼마를 곱해? 6을 곱해 6을. 되겠니? 네. 6을 곱하면 얼마야? 6을 곱하면 2y-8. 그 다음에 얘는 3z가 되니 3z-6이야. 그럼 얘는 그러므로 얼마가 되냐면 2y. 여기에서 2y 마이너스 3z는 얼마니? 마이너스 이걸 어딘가? 그걸 여기다 넣는데 되겠니? 오케이? 그러면 지나는 점 얼마요? 0, 1, 1을 xyz한테 집어넣으면 k 값이 나온다. 어? 마이너스 뭐? 잘못됐어요? 얘가?
잠깐만 여기가 6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z 플러스 얼마 6? 맞아요. 그래서 밑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치? 자 그러므로 2y 플러스 3z 마이너스 14 이퀄 제로인가요? 이렇게 하나요? 그거 우리가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되겠니?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3x 마이너스 5 k에 2y 플러스 3z 마이너스 14 이퀄 제로. 거기다가 0, 1, 1을 넣어요. 0, 1, 2 x에 0, y에 1, z에 1을 집어넣으면 k값이 나는 게 답이에요. 오케이,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 요 점이 하나 주어지는 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다. 얘도 중요하니까 자꾸 뭐 유제 10번만 더 보시면 돼요. 유제 10번. 오케이? 되겠니? 자, 넘어가서 점수해야 되겠고 10번으로 9번은 안 하겠어. 9번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9번은 안 해도 되고 10번으로 해야지. 10번의 별표 5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좀 중요하다. 유미는 그 뻔해야지. 자, 10번을 보자. 10번 별표 5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응? 1번 책에서도 중요라고 돼 있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1번과 1번 그대로 낸 거야. 이게. 일본 책에도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자, 시간은 많으니까 차분하게 하나씩 자, 천천히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수학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다 저렇게 풀렸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자, 10번을 보자. 10번. 연결도 맞아야 되는지 개요거는 한번 중요한 문제야. 자, 이 문제는 내가 3분을 줄게. 3분. 문제만 외워도 좋아. 어떻게든 뭐 한번 이렇게 해법을 전략을 하려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게 무슨 문제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문제를 3분 동안 5번, 10번 읽어. 이 문제 유형을 외워. 오케이? 자, 10번 별표가 5개. 별표가 5개다. 별표가 5개 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냥 포인트만 할게요.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건 증명은 안 할게요. 증명 안 하고. 자, 3분이 흐르고 있어요. 3분. 이게 이제 이런 뜻이에요. 생각을 좀 다르게 풀게요. 선생님 풀라는 대로 푸세요. 이렇게 난다. 이제 파이가 하나 평면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평면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생각을 좀 해보세요. x, 오케이. x 플러스 2y 플러스 2g는 얼마니? 3 이렇게 돼 있고 한 점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이렇게 있으면 3, 4, 5가 있고 여기 뭐 b, b는 이쪽에 3, 4, b가 이렇게 있어요. b가 마이너스 6 얼마니? 7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 하기 위해서 리뷰 하나 간단하게 할게요. 너무 많이 해서 또 하기가 미안할 정도인데 자, 리뷰를 하나 할게요. 리뷰. 항상 우리는 이 공간은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한다.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발전을 하니까 확장을 하는 거야. 리뷰는 뭘 하는 거냐면 이걸 하나 할게요. 이거 리뷰했다 지울게요. 많이 했던 거라. 도형의 방정식에서 하여튼 이게 그 공간면에서 또 나와요. 마세대학교에 나왔던 게 이제 있는데 어쨌든 좋아요. 뭐 어떻게 할까? 아무데나 하나 이렇게 치볼까요? A가 1하고 A가 있고 여기에 B가 뭐 4하고 뭐 3 정도 되나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얘를 아주 쉬운 거 하나만 그냥 x축 동점을 P라고 하자. 그랬을 때 벡터 AP 플러스 벡터 벡터가 왜 들어가요? 벡터 아니다. 벡터 하다 보니까 우리가 BP의 최소값 한꺼번에 같이 하죠. 그리고 Y축 동점을 동점으로 Q라고 해요. 두 개잖아, 두 개. 이것도 지금도 나와요, 이거는. 잘 나와, 이거. 수위대, 치대에서 잘 나와, 수위대, 치대. 이렇게 있으면 뭐가 되냐면 AQ, 그 다음에 QP 플러스 PB의 최소값이 이렇게 가야 되나? AQ, Q, P, Q, 잠깐만, AQ, 그 다음에 QP, PP. 이거 최소값을 봐. 간단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니? 응? 이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뭐하니? 얘는 뭐가 돼? 핵심이 움직이는 뭐에 대해서? 빨간 게 해법이야. 축에 대해서 뭐하니? 대칭다.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이거 모르는 애들 못 봤어요. 나는 여태까지. 얘를 어떻게 해?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서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 그렇지. 여기도 움직이고 여기도 움직이니까 그치? 하나는 무슨 축에 대해서? Y축, 하나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응? 됐죠? 더 이상 안 풀게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 축에 대해 움직이는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나만 그려놓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A 다시라고 해서 1을 하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하는 이유는 얘를 가지고 얘도 어떻게? 이 연산에 의해서 포인트를 일단 잡아라. 포인트를 잡고 난 다음에 뭐야? 식을 집어넣어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네? 얘는 지울게요. 자, 이거는 금방부터 할 거야, 이거. 그 도예방정식인가 한성원 쌤을 하는 데서 뭐 나온단 말이야. 그지? 레벨 3인가 레벨 2 중에 하나 나온다. 얘도 어떻게 해야 되니?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있어요. 자, A하고 B는 이 평면을 통해 가지고 같은 쪽에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건 증명을 안 할게요. 증명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평면은 무한하다고 그랬죠. 이게 딱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면이 무한해 여기 이렇게. 그랬을 때 같은 쪽에 있는 거예요. 두 점은. 하나는 이 평면의 이쪽, 하나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 있다? 같은 쪽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같은 쪽에 있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없으니까. 되겠니? 이해가니?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게 중요해요. 1번은 안 나와요. 1번은 2번을 풀기 위해서 그냥 교재니까 거쳐서 가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아.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뭐가 돼? 오케이. AP 플러스 PB에 뭐가 돼요? 최소값을 봐라. 이런 얘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갈 수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얘가 저 밑에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에 얘기한 건 똑같단 말이야. 어떻게 한다? 둘 중에 하나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일단 대칭이동 시키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그림하고 100% 똑같단 말이야. 그걸 복만도형으로 옮기면 되는 거야. 얘가 어떻게 가냐면 가서 이렇게 만나면 여기 P가 올 때 뭐가 돼요? 최소가 되는 거야. 이런 그림이에요. 오케이? P가 여기 오면 된다. 그러면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되겠니? 이해하니?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을 구하고 뭘 구하라? P도 구하라고 했네. 이 문제 정말 더 좋은데 P의 좌표
P의 좌표. 그렇지. 좌표까지 구해야 이게 문제가 돼. 그림은 이거야, 그림은. 되겠니?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라. 이게 그림이 딱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외워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못 하지. 한두 문제는 수천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여기 있는 A-를 구해가지고 두 점 사이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평면과의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얘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지.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얘가 타겟이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이 값을 구하는 얘가 포인트야. 얘가. 오케이? 얘를 구하면 나머지 끝난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얘가 중점이야. M의 좌표를 구하는 게 중요해. M의 좌표. 얘가 별표가 5개짜리다 이런 얘기야. 얘를 구하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중점이니까. 오케이? 이해가나? 이렇게 하는 거야. M을 구한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에 따라서 해법 전략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세울게요. 근데 거의 이제 정석에서 정리해야 될 거는 거의 다 왔어요. 자, 무슨 얘기냐? M이 중요하고 M이 얘가 포인트에 별표가 5개야. 이 M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M이 뭐냐면 평면과 직선 AM에 뭐가 돼요? 교점이에요. 이 안에 다 있어. 이해가? 이 M이라 정해진 이 평면과 이 직선과의 뭐가 돼? 교점이에요. 자, 직선 AM의 방정식은 얼마나 쉬우냐면 A가 뭐가 돼? 3, 4, 5가 돼요. 오케이? 를 지나고 끝! 여기까지 나오면 끝. 방향 벡터가 법선의 벡터가 방향 벡터가 되죠. 왜? 요놈의 법선의 벡터는 얼마냐면 1, 2 얼마? 2가 되는데 이 평면의 수직이야. 그럼 얘하고 뭐하니? 평행일 수밖에 없죠. 대칭이기 때문에 수성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대칭점은 평면 수성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수직인 이 방향 벡터는 이 직선에 뭐가 된다? 법선의 벡터는 직선에 뭐가 된다? 방향 벡터가 된다. 이거 읽어야 돼요. D가 얼마다? 얘가 1, 2, 2가 된다. 즉 빨간 거로 쓰면 평면에 법선 벡터가 직선 AM에 뭐가 된다? 방향 벡터가 된다. 이게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얘는 1번 문제, 1번 문제. 되겠니?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얼마가 돼요? 1분의 x-3 2분의 y-4 2분의 z-5 얘하고 교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선과 평면의 교점 구하는 건 했잖아요, 많이. 무슨 얘기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그걸 알아요. 직선과 평면의 교점. 평면의 교점을 구하는 형태를 들어갑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평면에 이제 직선이 들어가서 만났어요. 이에는 점이 무수히 어떻다? 얘기했잖아. 나온다고. 잘 나와요. 이게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교점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네? 이 직선의 점이 무수히 어떻다? 맞다. 걔를 여기다 뭐 한다? 대입. 직선의 무수히 많은 점만 표현할 줄 알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나온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면이 있어요. 들어가서 만나. 이 위에 점이 무수였더니 맞다. 직선의 이 위에 점을 어떻게 표현한다면 집어넣으면 끝이지.
근데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나타내는 게 얼마나 쉽다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다 뭐만 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이거를 뭐 K K는 뭐 실수 끝. 그래서 K는 뭐가 돼? 실수. 오케이 됐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직선 위에 뭐가 돼요? 임의의 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얼마인지 끝. 그럼 x는 얼마가 돼? k 플러스 3. y는 2k 플러스 얼마? 4. 그 다음에 z는 얼마가 돼? 2k 플러스 얼마? 5. 얘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k 값이 나오죠. 그 이점이 나오는 거야, 이점이. 그러면 얘가 나오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임의의 점 잡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지. 얘가 했었잖아. 두 번째야, 지금 두 번째. 지금 무슨 얘기 저기다 집어넣어. K 플러스 3 더하기 두 배에 2K 플러스 4 더하기 두 배에 2K 플러스 5 이꼴 얼마? 0. K 값이 나오겠지. 네? 그지? 야, 하우머치. 야, 이게 얼마야? 뭐가 되니? 얼마야? K가 얼마니? 나오겠죠? K가 얼마니? 얼마야? 선생님이랑 좀 다르게 풀어가지고. 뭐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고. 이게 포인트. 이게 일단 제일 쉬운 방법. 얼마야? 얼마니? 야, 이 계산도 못하니 이거. 안 하니 계산은? 관심이 없어. 그 M이 얼마 나오니 M이? 자, 일단 이렇게 풀으라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풀리는 게 쉽게 풀려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푸는 방법은 이제 선생님 오늘 준 책으로 일본에서 푸는 방법을 풀 거야. 오케이. 자, 지금 책하고 다르게 푸는 거예요. 이게 훨씬 편한 방법이라고. 오케이? K가 얼마야? K가 얼마니? 어?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이면 m이 얼마야? 여기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m은 얼마냐면 1, 0 얼마가 돼? 1 이렇게 가니 이렇게? 그럼 이제 뭘 구하면 돼? a-를 구하면 돼. a-는 얼마야? 여기가 1, 10 이거 맞아요? 10에? 네, 10이 맞아. 오케이 10. 그러면 됐네. a-가 얼마야? a-가 마이너스, 그치? 중점이잖아, 제가. 중점이 1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마이너스 1 더하기 3은 2. 그걸 2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 얼마야, 이제 또. 0이 되려면 얘가 얼마니? 마이너스 얼마? 4? 이해가니? 이렇게 하나?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얼마니?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 3. 그럼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알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푸세요. 책에 있는 방법은 다른 거라고 했어. 이게 훨씬 더 유용해요. 그리고 1번식 풀이는 이제 선생님이 오늘 나눠준 자료 그걸 1번식으로 쫙 풀 거야. 평면의 방정식도 아까 우리가 구한 것처럼 안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판단해. 되겠니? 네? 그러면 직선 뭐를 구해? A-로 B의 방정식을 구해요. x-x1분의 x-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이꼴을 K라고 놓고 또 집어넣어. 반복되는 건 안 하겠다. 오케이? 되겠니? 자,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10번에다가 연습 문제 몇 번? 여기 나와 26이라고 한번 써봐요. 연습 문제 26.
그래서 이제 26을 쓰고 되겠나? 쉬었다가 할게요. 오케이? 어? 한번 해주시.